네, 안녕하세요. 우주검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영어 지문을 학습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올바른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지켜보다 보면은 발견되는 문제점이, 평상시에는 내신 대비 위주의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수능 대비 학습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학교에서 부교재를 쓰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고 교과서를 위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수능 지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겠지만, 모의고사 형태, 그죠? 수능 형태의 지문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형의 문제를 먼저 접했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었다. 자, 정확하게 정답을 딱 맞추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로. 그런데 정확하게 정답을 맞춘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답이더라도 100%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이더라도 100%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왜 그 문제가 그 답이 정답이 되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오답이다. 뭐 오답이면 오답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오답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보기의 단어를 먼저 외워서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잘못 읽은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석하지 못한 문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단어 부분과 그 다음에 해석하지 못한 문장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를 보겠습니다. 2단계는 뭐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 물론 주어가 없는 명령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어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서술어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때 각각 우리가 이 주어와 관련된 이 부분을 명사 구문이라 부르고 서술어와 관련된 부분을 동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끊어읽기의 원칙에 따라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끊어읽기에 따라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예, 바로 이겁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주어와 서술어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명사 구문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대절, 워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 물론 짧은 주어도 있긴 하지만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명사 구문의 어순이 있습니다. 명사 구문의 어순은 앞쪽에 나오는 부분, 어부형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먼저 긴 주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어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요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 앞,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 구문은 이제 명사를 기본으로 해서 명사 대신에 쓰일 수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류정법. 그럼 부정사 앞에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든가 아니면 의문사 앞에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that 앞에서 끊어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구문은 동사의 후치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의 오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mind A of B 라던가 inform A of B, replace A with B, 요렇게 뭐 provide A with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쓰이는 구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같이 이제 기억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끊어읽기의 원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어디서 만들 건가 하면은 이 명사 구문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명사 구문의 해석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하면서 아까 여기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 해석하면서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지문 하단에 별도로 정리합니다. 아니면은 단어장을 사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문 하단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어장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린 그 단어장을 다시 지문의 내용과 연결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지문을 계속해서 복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문 하단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절대로 단어 밑에 적지 마세요. 왜 단어 밑에 적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단어 밑에 적는 경우에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내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마치 이 단어를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즉 익숙함과 그 다음에 알고 있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familiarity와 knowledge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밑에 적는 거는 저는 지양하시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문의 단어도 중요하지만 보기의 단어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지문의 단어보다 보기에 나오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지문에는 필요 없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필요 없다고 하면 좀 어색하지, 어폐가 있지만, 이제 단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꼭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학습할 때 있어서 이 단어는 지금 당장 외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외워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보기에 나오는 단어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erest 같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런 단어를 보면은 학생들은 가장 먼저 관심, 흥미 이 정도의 의미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얘가 이익, 이자, 이해관계, 그 다음 이익 집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est 뒤에 만약에 rate가 붙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이자율입니다. 자,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던 의미와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다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관심, 흥미, 이익, 이자, 이해관계, 이익 집단 이런 식으로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 영어는 한국 어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단어더라도 그 단어가 다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better. 이거 모르는 학생들 없습니다. 그죠? 자, better. 더 좋은 이런 뜻이죠. 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이건 형용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배럴은 더 좋게 만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개선하다가 됩니다. 자, 이런 의미. 평상시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다 그 학습을 하면서 아, 얘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내가 아는 뜻과 다른 단어죠. 그죠? 다른 의미를 지닌 거죠. 심지어 품사까지 다릅니다. 이런 단어들을 조심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했었죠?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었죠. 자, 여기서 일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서 핵심어와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녹색으로 나중에 수업 정리할 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핵심어와 주제문을 찾아서 표시를 줍니다. 자, 요걸 해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입 파악 유형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글의 주제, 그 다음에 요지, 제목, 그 다음에 주장, 요약문 같은 문제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건 4번하고 연관되긴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뭘 풀 수 있는가 하면은 함축 의미와 빈칸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함축과 빈칸. 사실 함축 의미와 빈칸 문제는 글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두거나 아니면 비워 넣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 파악 유형 5가지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요약문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아가서 함축 의미 추론과 빈칸 추론 총 5문제죠 합치면. 그리고 이 문제까지 합치면 몇 문장이면 총 10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법, 주제문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문을 만드는 방법은 뭐 강조하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요, 조동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 뭐 나대의 법비 같은 형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정리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주제 문제만 모아서 풀이를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함축 의미하고 빈칸 추론 문제는 사실 요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문단의 전개 방식과도. 자, 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전개 방식은 뭔가 하면 보통은 이제 대략 8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8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형태를 2개로 봅니다. 대조와 원인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대조와 원인 분석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뽑아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핵심 내용을 반복 서술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반복 서술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통 바꿔쓰기 또는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칸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에 순서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쓰는지는 나중에 실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어를 통해서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연결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시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순서 배열 문제에서 3점짜리는 연결어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거의 지시어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유형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문단의 전개 방식표, 문단의 논리적 전개 방식에 따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어법 포인트를 확인하자. 자, 어법 포인트는 보통 이제 수능에서는 암기응어법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암기응어법이 출제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 지금까지는 6가지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와 준동사, 요건 뭔가 하면은 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한다는 건 문장의 동사를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능동과 수동입니다. 이거는 동사건 준동사건 관계없이 그 동사와 준동사와 관련돼 있는 주어,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수와 복수. 단수와 복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일치라고 하는데, 수일치는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도 있지만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량 형용사와 명사의 수일치도 있는데 그건 학교 내신 정도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수능 수준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자, 우리 애가 주어와 서술어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요소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하나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서술어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접속 관계에서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서술어가 두 개가 된다. 그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인데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하는가 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게 원칙이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 요게 원칙이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병렬구조는 죄송합니다. 목이 숨을 잠겨서 병렬구조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and, but, or 등이 나왔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and, but, or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동일한 구조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and가 4개씩 나와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쉽지만 실전에선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특히 어떤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동사 형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출제도 거의 동사 형태에서 출제가 됩니다. 앞쪽에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있고요. 뭐 ing 있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뒤쪽에 밑줄을 그어둡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석을 해서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어법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 대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태는 대신 쓰이는 겁니다. 대명사하고 대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명사와 대동사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뭘 조심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수일치죠. 아까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귀대명사입니다. 제귀대명사는 앞쪽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일한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한 경우에 제귀대명사를 사용해야 되죠. 그럼 이건 당연히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동사가 있는데요. 대동사는 앞에 나오는 동사 대신 쓰이는 경우입니다. 요건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비교 구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복이나 아니면 비교 구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복은 뭔가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은 주로 as와 then 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역시 같이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법 문제만 모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한 문제씩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한 문제가 아니라 3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한 해에 7문제가 나오죠. 그죠? 번호 순으로 그 7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영상을 다 지우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옆에 놓고 참고를 하십시오. 앞으로 이 내용에 기반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각각의 지문을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전 문제 풀이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을 옆에 놓아두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